자, 안녕하십니까. 서울기술사학원의 김재건 교수입니다. 지금 이제 혼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관계로 마스크를 벗고 얘기하는데요. 예, 양해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드릴 얘기는 8월 달 한 달간의 이제 강의 계획을 먼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9월에 이제 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이제 먼저 해 주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 동안에 시험 문제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다윈도 문제, 그 문제를 분석을 통해서요. 앞으로 시험 문제 나올 것들을 예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하는 과정을 가질 겁니다. 딱 한 달간 이제 가질 예정인데 각각 이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총 4주간의 강의를 해가지고요. 각각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서 두 번씩 강의를 주당 두 번씩부터 시작하는 거는 125회 문제풀이서부터 해서 124회 해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드리면 이 문제는 전부 다 이제 문제풀이를 기계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있죠. 예를 들면 문제가 또 나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똑같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약간의 어떤 질문에 대한 조건을 바꿔서 문제를 유연성 있게 출제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라는 게 우리 이제 어떤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이제 기출 문제 중에서 계속 빈도가 높은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분석을 하시고 이 과정을 마치신다면 시험 문제 앞으로 이제 나올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 대한 부분을 기출 문제 중에서 앞으로 나올 문제, 빈도가 높은 문제를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자, 먼저 문제에 대한 부분을 풀이를 하기 전에 문제에 대해서 빈도 정도를 얘기를 드리고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우리가 이제 상, 중, 하로 구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죠. 빈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 문제에 대한 유형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공법 유형인지 문제점 유형인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유사한 문제 있죠. 예를 들면은 흑막이가 시설의 주변 치마의 원인 및 대책을 쓰라. 또 흑막이가 시설을 할 때 주변에 치마 문제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대한 어떤 가시설에 대한 붕괴 문제로도 유추할 수 있으니까 그런 유사 문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어떤 연관관계에 있는지 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단답형과 서술형에 대한 부분을 차별화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 요지에 대해서 어떻게 푸는지 그 질문 요지에 대한 질문 요점, 풀이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여러분께서 이제 쓰실 수 있는 소위 얘기하면 차별화 아이템.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차별화라기보다는요. 문제 존중에 대한 중요 아이템이죠. 즉, 이 문제를 물어봤을 때 꼭 들어가야 할 만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이제 어떤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겨울철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한 달 동안은 전략적으로 계속 출제가 되는 즉 빈도가 계속 높은 문제들을 가지고 향후에 이 문제들은 정복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빈도가 높은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향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레이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요? 맛보기를 이제 얘기를 드리면 자, 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죠. 보통 이제 시험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방금 얘기했던 흑막이 시공 시 주변 치마의 원인 및 유의사항. 자, 흑막이 시공 시, 흑막이 시공할 때 주변 치마의 원인, 시공 시 주변 치마의 원인, 주변 치마의 원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의사항, 치마의 원인과 시공 시 유의사항. 뭐 이거를 이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124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요 앞에 내용이 하나 더 붙였죠. 흑막이 가시설에 대한 설계 안전성 검토요. 즉 뭐 구조적 안전성 확인도 낼 수 있고 설계 안전성 검토도 낼 수 있는데 건진법에 따른 설계 안전성 검토, 디자인 포 세이프티 얘기하는 거죠. 설계 안전성 검토 내용하고요. 이 내용하고 흑막이 시공 시 원인 및 대책을 쓰라.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우리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온고이 지신 옛 것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부분을 예측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위에 있는 거를 먼저 차치하고 밑에 있는 것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흑마기 시공시 주변 치마의 원인, 이런 거 하면은 여러 가지를 읊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뭐 내적, 외적 또는 공사의 어떤 원인도 있고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를 분류를 하는 부분도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현장 내 문제 원인, 현장 외 원인 뭐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핵심은 가장 큰 원인 두 가지. 가장 큰 원인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나요? 예. 벽체 변형에 따라서 치마가, 이게 이제 주변 치마에 대한 부분이니까 가장 그 치마를 많이 일으키는 거는 벽체가 연성 벽체이기 때문에 벽체 변형에 의한 치마가 제 1등이고요. 그 다음에요. 지하수 저하에 의한 안밀 치마, 지하수에 의한 치마의 원인이 두 번째예요. 그러면 다 얘기를 주저리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게 핵심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를 끄는 건 뭐 한다? 원인에 대해서 이제 열거를 할 겁니다. 내적, 외적에서 열거를 해서 여기 이제 열거를 해서 뭐 내적, 외적적인 부분이 뭐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뭘 한다? 중요한 원인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원인을 강조한다. 즉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서 뭐가 있죠? 예.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은 벽체 치마 원인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 벽체, 연성 벽체, 변형에 의한 치마, 수위, 지하 수위, 저하에 의한 치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벽체 변형과 지하 수위 저하에 대한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핵심이니까. 자, 그런 다음에 시공시 주의사항 내지는 대책을 쓸 때 여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대책공을 열거를 하고 그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한 거를 가장 경제적이고 시공성이 뛰어난 부분에 대한 시공시 유의사항을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면 이 내용은 한 50점 후반대는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즉 이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기술사적인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그걸 보통 이제 우리가 차별화 아이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차별화 아이템보다는 중요 아이템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이제 차별화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뭔가 새로운 이상한 얘기를 꺼내는 거죠. 즉 질문 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꺼낼까요? 주변 치마의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요? 벽체의 어떤 강성이나 벽체의 변형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 크다고 한다면 중요 아이템 또는 차별 아이템이 뭐가 될까요? 중요 아이템이나 차별 아이템, 즉 벽체 변형에 의한 주변 치마, 영향 범위 평가 이런 거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뭐 팩 방법이라든지 코딩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것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차별 아이템. 아니면 또 어떤 얘기를 꺼낼 수 있나요? 지하 수위저의 어떤 치마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한다면 지하 수위저에 대한 치마 영향 범위 평가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관정 시험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시험정을 뚫고 관측정을 두 개를 뚫은 다음에 이게 물을 뽑아내고 수위저하된 걸 보고 어떤 영향 범위, 영향원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팩 방법에 의한 치마 영향 범위하고요. 이 지하수위 영향 범위의 치마 영향 범위를 두 개를 중첩을 해서 영향 범위를 평가한 다음에 그 영향 범위 안에서 정말 시공시 주의할 점을 강조를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과연 기술사 답안이란 무엇인가요? 명쾌한 답안이에요. 명쾌한 답안. 그 무슨 얘기냐면 어떤 논리적 근거 하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를 하고요. 이것만큼은 꼭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명쾌한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분석에 대한 부분을 여러 문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푼 다음에 이 유사 문제를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거죠. 자, 그러면 그 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가시설에 대한 건진법의 설계 안정성 검토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가시설, 흑마기 가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법상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물망처럼 안정성을 검토하게끔 마련을 해놨어요. 그 법은 약간씩 틀린데 여러분께 이제 몇 번 얘기를 드렸겠지만 건진법에 따라서는 뭐가 있다? 설계 안정성 검토에서 디자인 포 세이프티
예, 이거는 이제 설계사가 하는 거예요. 설계사가 발주자한테 이 그 설계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증명해 보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어요? 건진법상에 시공사가 가시설 구조물이 안전하다는 거를 또 보여줘야 되죠. 즉 우리가 얘기하면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가시설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흑마기 가시설 같은 가설 구조물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검토. 자, 구조적 안정성 검토. 이거는 이제 안전성 검토.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설계사가 있지만 이건 시공사가 합니다. 시공사 밑에 또 원청과 하청이 있거든요. 근데 하청, 즉 우리가 수급인,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서 수급인이 이걸 딱 가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 어떤 건설 우리 기술자, 즉 구조기술자나 기술사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설계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또 산안법 근거거든요. 산안법 근거에서 설계 우리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설계 변경의 요청, 설계 변경의 요청이에요. 그러면 얘가 시험 문제 이번에 출제된 게 가시설에 대한 요거를 출제를 했다. 즉 설계 안전성 검토에 대한 부분을 출제를 했다면 이 나머지 두 문제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다.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안 나와도 어떻게 해요? 쓰셔야 될 문제를 낸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기존에 있던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예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막연하게 어떤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것들을 예상하는 거는 그건 점쟁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출제를 예상을 하고 문제를 대비한다는 거는 철저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기출 문제를 설명드린다고 한다는 것은 기존의 죽은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들춰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예상을 하고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 것인지를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되겠죠. 즉 어떤 기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된다? 가시설에 대한 건진법 설계 안정성 검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사전 안전성 검토 제도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설계자에 대한 거가 시험 문제 나왔더라. 그러면 앞으로 이 두 개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건데 실은 먼저 답을 얘기 드리면 요게 나올 확률이 더 크죠. 요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한 주요 골자를 먼저 습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셔야 여러분께서 이제 명쾌하고도 기술사다운 답안을 쓰실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변형된 문제는 무엇인지를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주변 침하의 원인 밑에 새겼는데 아까 주변 침하의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벽체 변형과 지하 수위 저하.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생될 문제는 뭐예요? 지하 수위가 높은 지역에서 흑막이 가시설을 한다. 그때 문제점과 대책을 쓰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지하 수위가 높은 도심지 지역에서 흑막이 가시설을 하려고 한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쓰라. 또는 시공시 주의사항을 쓰라. 그럼 어떻게 쓸까요? 지하 수위 저하에 대한 어떤 영향 범위 평가나 이런 얘기도 또 꺼낼 수가 있고요. 또요. 약간 다른 문제로 접근할 수 있어요. 뭐요? 지하 수위가 높게 유지될 경우하고 지하 수위가 급 강화될 경우를 문제를 먼저 발췌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는 거죠. 즉 지하 수위가 약간 높게 유지되면 무슨 문제? 수압에 대한 문제고요. 그거는 흑막이 가시설에 대한 어떤 안전성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급 강화할 때는 어떤 문제예요? 그거는 흑막이 가시설의 내적 문제가 아니라 주변 지말의 문제죠. 즉 지하 수위가 급 강하면은 배출수가 강국 수압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안밀 침하가 생기겠죠. 그거는 주변 구조물의 문제예요. 그래서 약간 접근 방법이 틀리다. 그러면 여러분께 이제 트레이닝할 거는 뭐냐면 이 모든 기출 문제를 다 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즉 중요도가 떨어지고 간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문제. 즉 우리가 이제 문제가 한 번 나오고 말만한 문제들은 그 개념만 이해하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런 비슷한 문제가 나올 경우에 그 개념만 아시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 문제를 파생해서 다른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아주 빈도가 높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파생을 하고 파생을 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 또 저런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 여러분께
어떤 그 유연성과 자생력을 길러드릴 수 있게끔 하는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요번에 이제 강의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출 문제를 가지고요, 여러분께 분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출 문제들을 분석을 하고요. 그 분석한 문제들을 가지고 유연성, 자생력, 즉 이 문제가 어떻게 다르게 출제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변형된 문제들을 가지고 다뤄보고요. 그 문제에 대한 풀이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 뭘 길러드린다? 앞으로 문제 풀이 능력에 대한 부분 또는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을 기를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어떤 상세한 그 내부적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책을 보시면 있어요. 책을 보시면 다 있죠. 제가 얘기하는 건 책에 있는 거를 그대로 짚어가면서 읽고 그걸 눈에서 이제 그 눈여겨 보시면서 여러분한테 밑줄을 치시라, 이렇게 강의는 안 할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 부분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다, 그 문제가 왜 핵심이 되는지 하는 그 근거는 뭐다, 이 부분을 얘기를 드릴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기술사다운 뭐요? 안목. 핵심 문제는 이거고요. 거기에 대한 핵심 대책은 이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사다운 안목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마련했죠. 그래서 그 총 이제 그 주로는 이제 토 일요일 하니까 4주지만 그 횟수로는 회차로는 14회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5회에서부터 거꾸로 이제 내려가면 아마 119회나 120회 정도에 끝날 예정인데, 그렇게 해서 최소한 3년 강의 정도는 다 할 거거든요. 3년에 대한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3년에 대한 기출 문제만 여러분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문제로 변형이 되더라도 충분한 유연성과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시간을 이제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께 이제 문제 풀이 능력을 할 거고요. 간단하게 이제 강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얘기를 드리면, 강의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나 교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책에 있기 때문에 강의 노트나 이런 부분이나 우리 강의 노트 또는 본서 또는 용어정의에 보시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직접 보시는데, 핵심은 뭐냐,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분류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에 대한 주요 골자를 정리를 하시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다른 문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지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할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제 비교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또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죠. 자,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심지의 지하 수위가 높다. 이것도 이제 124회에 나왔던 건데, 지하 수위가 높은 연약 지반에서 지중연속벽을 한다. 시공시 주의사항을 쓰라. 지중연속벽 시공시 주의사항 하면 괜찮은데, 거기다 지하 수위가 높은 곳에서 지중연속벽을 한다고 하네요. 지하 수위가 높으니까 지중연속벽을 하겠죠. 자, 그러면 지중연속벽을 지하 수위가 높은 지역에서 할 때 가장 유의할 점은 뭘까요? 저는 벌써 2개 정도는 생각이 나네요. 뭐가 날까요? 일단 수위가 높으면 얘를 물을 빼내고 공병 유지를 해야 돼요. 아니면 지하 수위를 유지를 한 다음에 거기다 슬러리워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얘기하는 어떤 안정액을 넣을 거예요. 근데 지하 수위가 높다라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안정액에 대한 어떤 일수 현상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공벽 붕괴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액에 대한 어떤 그 품질이나 공벽 붕괴를 얘기를 꺼낼 수도 있고요. 또요, 물속에다 치다 보니까 수중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도 생각이 나네요. 이해되시죠? 즉 지하 수위라는 어떤 얘기를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답안을 써야 되겠죠. 일반적인 답안이 아니라. 즉 이분들은 시험 문제에 물어보는 게 뭐죠? 이 조건 하에서 특히 유의할 게 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지, 전부 다 유의할 사항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눈을 길러드리냐면,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쪼록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여러분께 좋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알찬 내용으로 구성을 해서 할 예정이니까 참석 많이 하셔서 여러분의 실력을 충분히 올릴 수 있게 되기를